양치기 산티아고는 잔뜩 실망한 채 밖으로 나왔다. 꿈 따위는 다시는 믿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우선 먹을 것을 구하러 식료품점에 들렀다. 책을 좀 더 두꺼운 책과 바꾸었고 새로 산 포도주를 맛보기 위해 광장으로 갔다. 날씨는 무척 더웠고 포도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맛으로 그를 시원하게 해주었다. 양들은 마을 입구 새로 사귄 친구의 외양간에 있었다. 그는 이 마을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친구를 사귀는 일은 여행의 큰 즐거움이었다. 늘 새로운 친구들과의 새로운 만남. 하지만 그렇게 만난 친구들과 며칠씩 함께 지낼 필요는 없었다. 항상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산티아고가 신학교에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해버린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들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려 든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바라는 대로 바뀌지 않으면 불만스러워한다. 사람들에겐 인생에 대한 나름의 분명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현실로 끌어낼 방법이 없는 꿈속의 여인 같은 것이니 말이다. 산티아고는 해가 수그러들기를 기다려 양들을 초원으로 끌고 가기로 했다. 이제 사흘 후면 가게 주인의 딸을 만나게 될 것이었다. 그는 타리파의 신부로부터 구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부터 시체를 파묻는 이야기가 나오는 두꺼운 책이었다. 등장인물들 이름도 너무 복잡했다. 언젠가 자신이 책을 쓰게 되면 독자들이 이름을 한꺼번에 기억하지 않아도 되도록 등장인물들을 하나하나 차례로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독서에 열중하고 있을 때 묘한 책이었다. 사람을 눈 속에 파묻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덕분에 타는 듯한 태양 아래 있던 그는 서늘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한 노인이 옆에 와 앉더니 말을 걸어왔다. 저 사람들은 무얼 하고 있는 겐가? 노인은 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자기 일들을 하고 있겠죠. 산티아고는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독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 사실 그때 그는 자신이 가게 주인의 딸 앞에서 양털을 깎는 모습, 그리고 그걸 보고 감탄하는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수도 없이 상상해 본 광경이었다. 양털은 뒤에서 앞으로 깎아야 한다고 설명하자 소녀의 표정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양털을 깎는 동안 그녀에게 들려줄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몇 가지 따로 기억해 두었다. 대부분 책에서 읽은 이야기지만 직접 겪은 일인 것처럼 이야기할 작정이었다. 그녀는 책을 읽을 줄 모르니까 절대로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은 끈질겼다. 지치고 목이 마르다며 포도주를 한 모금 달라고 했다. 산티아고는 포도주병을 내밀었다. 그러면 좀 조용해질까 싶어서였다. 그러나 노인은 이야기에 굶주려 있는 듯했다. 이번에는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산티아고는 예의에 어긋나더라도 자리를 옮겨버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에게는 항상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생각났다. 그는 노인에게 책을 건네주었다.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우선 산티아고는 그 책의 제목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랐다. 그리고 노인이 글을 읽을 줄 모른다면 아예 자리를 옮겨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할 작정이었다. 노인은 신기한 물건을 대하듯이 이리저리 책을 살폈다. 중요하긴 하나 굉장히 지루한 책이지. 산티아고는 깜짝 놀랐다.
노인은 글을 읽을 줄 알 뿐더러 이미 그 책을 읽었던 것이다. 노인의 말대로 정말 지루한 책이라면 다른 것으로 바꿀 시간은 아직 있었다. 전혀 새로운 게 없는 책이야. 이미 다른 책들에 다 있는 얘기들이지. 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했다. 자기 몫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력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데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사기를 치고 있다네.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사기라뇨? 산티아고가 놀라서 물었다. 우리 존재에게 주어진 어떤 정해진 순간에 우리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고 결국 운명에 지배당하게 된다는 이야기 말이야. 터무니없는 소리지. 제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신부가 되길 바랬지만 전 양치기가 된걸요? 산티아고가 말했다. 그 편이 더 좋지. 자네는 여행을 하고 싶어 하니까. 이 노인은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군. 그런데 노인은 책을 되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는 듯 그 두꺼운 책을 이리저리 넘겨보고 있었다. 노인의 옷차림은 조금 특이했다. 이 고장에서 그리 낯선 건 아니지만 아랍인의 옷차림과 비슷했다. 아프리카는 타리파에서 배로 작은 해협 하나를 건너 불과 몇 시간 거리에 있었다. 아랍인들은 자주 이 고장에 나타나 물건을 사기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상한 예배를 드렸다. 영감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산티아고가 물었다. 아주 여러 곳에서. 고향이 여러 곳인 사람은 없잖아요. 산티아고가 응수했다. 저는 양치기여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살지만 고향은 단 한 곳뿐입니다. 오래된 성 가까이에 있는 마을,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내가 태어난 곳은 살렘이라고 할 수 있지. 처음 들어보는 지명이었다. 하지만 곧장 물어보면 자신의 무지만 드러날 것 같아 산티아고는 잠시 말없이 광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매우 바빠 보였다. 살렘은 요즘 어떤데요? 작은 실말이라도 찾아낼까 싶어 짐짓 잘 아는 것처럼 물었다. 여전하지. 언제나 비슷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답변이었다. 그러나 산티아고는 적어도 살렘이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마을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다. 안달루시아에 있는 마을이라면 그가 모를 리가 없었다. 살렘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산티아고가 다시 물었다. 내가 살렘에서 한 일? 노인은 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처음으로 호탕하게 소리내어 웃었다. 이보게, 나는 살렘의 왕이라네. 세상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때로는 물과 먹이를 찾는 일에 만족하며 말없는 양들과 함께 있거나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다. 내 이름은 멜키세덱일세. 헌데 자네는 양을 몇 마리나 가지고 있나? 노인이 말했다.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은 산티아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문제로군. 자네가 양을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나는 자네를 도울 수 없으니 말이야.
산티아고는 화가 났다. 누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나? 포도주를 청하고 말을 걸고 책에 관심을 보인 건 정작 노인이잖아. 책을 돌려주세요. 이제 양들을 찾아서 가던 길을 가야 하니까요. 자네가 가진 양의 10분의 1을 내게 주게. 그러면 보물을 찾아가는 길을 자네에게 가르쳐 주겠네. 노인의 대답은 전혀 엉뚱했다. 그제서야 산티아고는 반복되는 꿈을 떠올렸다. 그러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해몽을 해준 노파는 그에게서 아무런 복채도 받지 않았지만 이 노인은 아마도 그 노파의 남편일 것이다. 이 노인은 세상에 있지도 않은 길을 가르쳐준답시고 그에게 많은 돈을 우려내려 하고 있다. 이 노인도 집시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산티아고가 뭐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노인은 허리를 굽혀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더니 광장의 모래 위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산티아고가 허리를 숙이자 노인의 품 안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너무도 강렬해 눈이 멀 것 같았다. 노인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잽싼 몸놀림으로 품 안의 광채를 겉옷으로 가렸다. 광채가 사라졌고 눈부심도 가셨다. 그제야 산티아고는 노인이 땅에 쓴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산티아고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이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장난들, 신학교에서 보낸 추운 밤들에서부터 그가 살아온 날들이 거기 있었다. 노루 사냥을 하려고 아버지의 칼을 훔쳐낸 일이나 고독했던 첫 번째 성경험 같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기억들도 거기 광장의 모래 위로 떠올랐다. 나는 살렘의 왕일세. 노인이 말했다. 어째서 왕께서 양치기와 더불어 이야기하십니까? 너무도 놀라 당황하고 들뜬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산티아고가 물었다. 이유야 많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자네가 자아의 신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걸세. 산티아고는 자아의 신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자네가 항상 이루기를 소망해오던 바로 그것일세. 우리들 각자는 젊음의 초입에서 자신의 자아의 신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지.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여.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 모두를 꿈꾸고 소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그 신화의 실현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지. 노인의 이야기는 젊은 양치기에게 그리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진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무언지 알고 싶었다. 가게 주인의 딸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 아주 놀라워할 것이 틀림없었다. 그것은 나쁘게 느껴지는 기운이지. 하지만 사실은 바로 그 기운이 자아의 신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네. 자네의 정신과 의지를 단련시켜주지.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곧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때문이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이 땅에서 자네가 맡은 임무라네. 그저 떠돌아다니고 싶은 마음도 그런 것인가요? 양털가게 주인의 딸과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도요? 아무렴 보물을 찾겠다는 마음도
마찬가지야. 만물의 정기는 사람들의 행복을 먹고 자라지. 때로는 불행과 부러움과 질투를 통해서 자라나기도 하고. 어쨌든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유일한 의무지. 세상 만물은 모두 한 가지라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한동안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광장과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다시 입을 연 것은 노인이었다. 자네는 무엇 때문에 양을 치나? 세상을 여행하고 싶어서요. 그러자 노인은 광장 한 구석 빨간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팝콘 장수를 가리켰다. 저 사람도 어릴 때 떠돌아다니기를 소망했지. 하지만 팝콘 손수레를 하나 사서 몇 년 동안은 돈을 버는 게 좋겠다고 결심한 모양이야. 좀 더 나이가 들면 한 달 정도 아프리카를 여행하게 되겠지. 어리석게도 사람에게는 꿈꾸는 것을 실현할 능력이 있음을 알지 못한 거야. 저 사람은 차라리 양치기가 되는 길을 선택해야 했어요. 산티아고가 소리 높여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저 사람도 그 생각을 했었다네. 하지만 팝콘 장수가 양치기보다는 남복이 근사하다고 생각한 거지. 양치기들은 별을 보며 자야 하지만 팝콘 장수는 자기 집 지붕 아래 잠들 수 있잖아. 또 사람들도 딸을 양치기보다는 팝콘 장수와 결혼시키려 하지. 노인이 말했다. 가게 주인의 딸을 떠올린 산티아고의 가슴 한켠이 쓰려왔다. 그녀가 사는 곳에도 팝콘 장수는 있을 것이다. 결국 자아의 신화보다는 남들이 팝콘 장수와 양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거지. 노인은 책장을 넘기고는 아주 맛있게 한 페이지를 읽었다. 산티아고는 잠시 기다렸다가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처음에 책을 읽고 있는 그에게 노인이 말을 걸어왔던 것처럼. 왜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네가 자아의 신화를 위해 살려고 하기 때문일세. 그런데 지금 자네는 포기하려 하고 있어. 영감님은 사람들이 그런 순간에 처해 있을 때면 항상 나타나시나요? 늘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안 나타난 적은 없지. 때로는 순간순간에 훌륭한 생각과 좋은 해결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개는 사람들이 중대한 순간에 처해 있을 때 그저 그 일들이 조금 수월해지도록 돕기만 한다네. 나는 이 일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지. 지난주에는 어떤 보석 채굴꾼에게 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 채굴꾼은 에메랄드를 캐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다. 에메랄드 하나를 캐기 위해 5년 동안 강가에서 99만 9,999개의 돌을 깨트렸다. 마침내 그는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 순간은 그가 에메랄드를 캐기 위해 돌 하나만, 단지 돌 하나만 더 깨트리면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다. 그는 자아의 신화, 그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다. 노인은 그의 삶에 개입하기로 했다. 노인은 한 개의 돌멩이로 변해서 채굴꾼의 발 앞으로 굴러갔다. 5년 동안의 보람없는 노동에 한껏 화가 나 있던 채굴꾼은 그 돌을 집어
멀리 던져버렸다. 그가 던진 돌은 날아가 다른 돌과 세게 부딪혔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메랄드를 내보이며 깨어졌다. 사람들은 삶의 이유를 무척 빨리 배우는 것 같아. 아마도 그래서 그토록 빨리 포기하는지도 몰라. 그래, 그런 게 바로 세상이지. 노인이 씁쓸한 눈빛으로 말했다. 산티아고는 노인과의 대화가 감추어진 보물 이야기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보물들은 사나운 홍수로 파헤쳐졌다가 다시 홍수에 의해 땅속에 파묻혔다네. 만약 자네가 그 보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내게 자네 양의 10분의 1을 주어야 할 걸세. 제가 찾게 될 보물의 10분의 1이 아니고요? 산티아고의 말에 노인은 실망한 것 같았다. 아직 손에 넣지도 못한 것을 두고 약속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산티아고는 꿈풀이 노파를 만나 찾게 될 보물의 10분의 1을 주겠다고 약속한 일을 이야기했다. 집시들은 교활하지.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인생의 모든 일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건 좋은 일일세. 그건 바로 광명의 전사들이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이기도 하지. 이렇게 말하며 노인은 산티아고에게 책을 돌려주었다. 내일 이 시각에 자네 양의 10분의 1을 내게 가져오게. 난 자네에게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겠네. 그럼 잘 가게. 그리고 노인은 광장 한 모퉁이로 사라져 버렸다. 산티아고는 다시 책을 읽으려 했지만 더 이상 집중할 수가 없었다. 무언가 진리의 음성을 들은 듯했다. 떨리고 혼란스러웠다. 산티아고는 팝콘 장수에게 가서 팝콘 한 봉지를 샀다. 노인이 말한 것을 팝콘 장수에게 이야기해줘야 할지 어떨지를 생각하며 때로는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편이 더 낫지. 산티아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만약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를 해준다면 팝콘 장수는 사흘 밤낮을 고민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팝콘 수레에 너무 길들여져 있었다. 산티아고는 그 고통스러운 상념을 팝콘 장수에게 면제해 주었다. 그는 도시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걷다가 마침내 부두에 이르렀다. 작은 건물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아프리카로 가는 배표를 팔고 있었다. 그는 이집트가 아프리카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표를 사실 건가요? 매표소 직원이 물었다. 아마 내일쯤이면 사게 될 거예요. 산티아고는 건물에서 물러나오며 말했다. 양 한 마리를 팔면 바다 건너로 갈 수 있으리라. 하지만 이 생각은 그를 두렵게 했다. 몽상가가 또 하나 왔군. 매표소 직원이 멀어져가는 청년을 보며 동료에게 말했다. 저 친구들 여비도 없으면서 꼭 저렇게 말한다니까. 산티아고는 양들을 생각했다. 갑자기 그들 곁으로 돌아가기가 겁이 났다. 그는 꼬박 2년 동안 양치는 법을 배웠다. 이제 양털 깎는 법과 새끼 벤 양을 돌보는 법,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법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었다. 안달루시아 지방의 모든 평원과 목초지도 두루 꿰고 있었다.
양을 사고 파는 정확한 가격도 알고 있었다. 생각 끝에 산티아고는 친구의 외양간으로 가보기로 결심하고 가장 먼 길을 골라 걷기 시작했다. 이 도시에도 오래된 성이 있었다. 그는 바위 비탈을 올라 성벽 한쪽에 걸터 앉았다. 저 멀리 아프리카 땅이 건너다 보였다. 이곳으로 무어인들이 쳐들어와 여러 해 동안 스페인 전역을 점령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무어인이 싫었다. 스페인에 집시를 데려온 게 바로 그들 무어인이었다. 도시도 구석구석의 거리까지 한눈에 들어왔다.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광장도 보였다. 노인을 만난 그 시간 저주나 받으라지. 그는 단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노파를 찾아갔을 뿐이었다. 그런데 꿈풀이 노파도 그 노인도 그가 지금 양떼를 돌보는 양치기라는 점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들은 의지가지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양치기와 양의 한 몸 같은 관계를 알지 못했다. 그는 어떤 양이 다리를 저는지, 2달 후에 새끼를 낳을 양은 어떤 놈이고 게으름을 피우는 양은 어떤 놈인지 다 알고 있었다. 양털을 깎고 도살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그가 양들을 떠난다면 양들은 견디지 못할 것이었다.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왔다. 그는 이 바람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바람을 레반터라고 불렀다. 레반터는 지중해의 강한 동풍을 말한다. 레반트는 동부 지중해 및 그 연안 제국을 가리킨다. 사람들은 이 바람을 레반터라 불렀다. 이 바람과 함께 동부 지중해 레반트로부터 무어인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이었다. 타리파를 알기 전에 그는 아프리카가 이토록 가까운 곳에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곳은 늘 심각한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었다. 무어인들이 언제 다시 이 도시를 습격할지 아무도 몰랐다. 바람은 더 강하게 불어왔다. 난 보물과 양들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셈이군. 산티아고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과 가지고 싶은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물론 양털가게의 딸도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그의 사람이 아니어서 양들만큼 중요하진 않았다. 이틀 후 그가 그녀 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그녀는 그 사실을 알아채지도 못할 것이다. 그녀에겐 모든 날들이 다 똑같을 것이고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고향의 성을 떠나왔어. 그들은 이제 내가 그들 곁에 없는 것에 익숙해졌고 나 또한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졌지. 양들도 곧 내가 없는 것에 익숙해질 거야. 언덕 위에서 광장을 내려다보았다. 팝콘 장수는 여전히 그곳에서 팝콘을 팔고 있었다. 젊은 연인 한 쌍이 그가 노인과 이야기하던 벤치에 앉아 긴 입맞춤을 하고 있었다. 저 팝콘 장수.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미처 말을 다 끝맺지 못했다. 레반터가 세게 불어와 그의 얼굴을 때렸다. 바로 이 바람을 타고 무어인들이 쳐들어왔다. 사막의 향기와 얼굴을 베일로 가린 여인들도 이 바람에 묻어왔다. 이 바람에는 미지의 것들과 황금과 모험 그리고 피라미드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의
꿈과 땀 냄새가 배어 있었다. 산티아고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바람의 자유가 부러웠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자신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떠나지 못하게 그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자신 말고는. 양들, 양털가게 주인의 딸, 그리고 안달루시아의 평화는 그에게 단지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에 불과했다.